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음가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은 올해는 이제 녹음 시점 올해인데요. 2023년에 저희가 읽은 책들 중에서 기독교 출판 책 아닌 비기독교 출판 책 중에 이제 베스트를 꼽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비기독교 출판은 꼭 올해 출간으로 한정을 하진 않고 그냥 각자 그냥 올해 읽은 책 중에 올해 읽은 책 중에 그냥 내 눈에 들어온 책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각자 올해 읽으신 책 중에서 인상 깊으셨거나 소개해주고 싶은 책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제가 짧으니까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 짧은 것 같은데. 다 짧아.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 찬님이 편집자는 책을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집하는 거 위해. 제가 진짜 그랬어요. 2023년에 기독교 책 이외에 다른 책을 볼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독자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레미제라블 읽기 모임을 했거든요. 뭐 최소 5권 이상으로 된. 그래서 그 책을 결국엔 다 읽긴 했는데 저 업무 보고 기독교 책 읽고 남은 시간에 그 책만 읽기에도 빠듯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만 읽기에는 레미제라블이 대작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어쨌든 저희 한 5-6명 독자분들하고 같이 수개월 동안 같이 읽고 또 그 읽은 부분을 대충이라도 한쪽 이상 이제 자기 생각대로 좀 정리해 오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고 그게 이제 2024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다른 책으로. 그래서 저희가 뭐 슬독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앨런 제이콥스 고전을 만나는 시간 그 책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방인도 읽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읽으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으로 보고 차이점도 또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방인 읽고 백치 가기로 했나요? 예, 백치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레미제라블 같이 네, 같이 읽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게 그러면 멤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멤버가 저희 원래는 이게 노년의 독자들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었어요. 왜냐면 낮에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꼭 노년 독자분들이 복상에도 꽤 되시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맨날 청년 잡지를 표방하다 보니까 쉽게 이런저런 모임에 눈치 보시느라고 못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좀 노년 독자 모임이라고 붙여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참여할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꽤 그래도 좀 시간 되시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한 7명인가요? 아무튼 7명 정도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고 그래서 되게 하나의 대작을 읽으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면서 읽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안식월로 이제 여름에는 또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제가 레미제라블 2권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무거운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책 하면은 이제 레미제라블 그리고 좀 추천하고 싶어요. 좀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걸 읽고 나면 조금 더 영화나 뮤지컬이 뭉클하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영화나 뮤지컬을 봤을 때 큰 감동이 없었던 분들은 책을 한번 읽고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또 이런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책장에 1권부터 5권 딱 꽂아놓고 음. 내가 해냈다. 약간 이런. 음. 근데 진짜 좀 저한테는 좀 도전이긴 했었던 것 음. 같아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자가 다른 책을 읽는다는 거가 쉽지 않았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음. 아무튼 제 올해 읽은 책 일반 책은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레미제라블 원작을 원서로 그 5권을 다 보진 않고 전 예전에 청소년판 막 이런 거 막 아, 네네. 그래서 뭐 자베르 경감 뭐 맞나요? 네네. 그 레미제라블 그 딸 있죠. 뭐 코제트. 네, 코제트 네, 뭐 이런 코제트. 것만 기억나고. 근데 어떠세요? 그걸 실제로 이야기를 전체 서사를 다 보면. 그 프랑스 혁명사 내지는 이제 프랑스 역사랑도 계속 배경이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좀 뭐 중간중간 뭐 유치한 부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명들. 그러니까 뭐 저도 전에 들은 거지만 이게 연재된 거잖아요. 연재가 된 그러니까 어쨌든 쪽으로 출판이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써야 하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된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히려 디테일해서 저는 좋았고 그리고 뭐 일반 책이지만 기독교 배경이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훨씬 풍성한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기독교 소설이라고 해도 뭐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문학 쪽에서는 뭐 큰 자산인데 기독교 맥락,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을 이해하고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훨씬 이해가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신앙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 개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원고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가격들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건데, 막 이제 자기 혁명에 대한 자기 생각도 엄청 막 길게 쓰고 막 중간중간 보면 그리고 지루한 부분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파리의 그 프랑스 파리 하수도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지?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막 하수구 이야기가 엄청 막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 읽기 모임에서는 다 읽었지만 뭐 좀 건너뛰면서 봐도 뭐 충분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보면 이제 왜 대가인지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를 이렇게 막 밀당을 할 줄 알고 막 이 정도 지루한 이야기가 이어졌으면 이때부터는 되게 재밌게 또 재밌는 이야기 쭉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완급 조절을 잘하고 뭐 아무튼 그 되게 큰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사람들을 바꿔보겠다,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약간 패기도 느껴지고 좀 약간 그 확실히 대작은 대작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보니까. 네. 아, 올해 책 정말 대작을 얘기해 주셔서 다음 분들이 또 기대가 되네요. 어떤 책? 그러니까요. 어떤 책? 저는 뭐 전쟁과 평화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전쟁도 안 받고 평화도 안 받고. 네네. 어떤 책? 저는 그냥 갑자기 저는 원래는 그래서 신간을 뭐 신간 중에 재밌게 봤던 책 계열에서 에세이즘을 그나마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그냥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좀 틈틈이 계속 보게 됐던 책은 조지 스타이너의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책이었어요. 가르침과 배움이었는데 이 책이 뭐냐면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파헤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한테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굉장히 또 고유한 특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문자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언수를 통해서 배우고 근데 그 배우는 거를 그냥 곧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뭐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과 유다도 있고 예수님과 바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지식하게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혁신적으로 어떤 그것을 새롭게 다시 재해석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를 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한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까 앨런 제크스가 그렇지만 저는 그냥 약간
제가 그냥 무조건 즐겨 읽는 작가, 그냥 최근래 한 2, 3년 내에 가장 즐겨 읽던 작가가 조지 스타이너랑 앨런 제이콥스 같은데, 근데 조지 스타이너가 좀 더 대가죠. 앨런 제이콥스는 좀 더 약간 친구의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면, 조지 스타이너는 좀 더 대가다움을 느끼는데, 그런 대가다움의 어떤 그 마치 올해 이상하게 좀 약간 저는 그런 대가 음. 한테 좀 이상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음.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10주년 저희 비아에서 강연을 하면서 저한테는 제가 선생님으로 제가 모시는 강유현 선생님 강연을 또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래저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들춰본 책이 바로 조지 스타이너의 책이었고 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지성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걸 독자분들도 보시면 알 수 있게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고 싶네요. 네. 조지 스타이너를 지금 약간 몇 년째 계속 추천하시는 것 같아. 그죠? 아, 아닌가? 그렇나요? 몰라요. 작년에도 하신 것 같아. 아, 네. 네. 네, 아무튼. 예전에 그 나의 쓰지 않은 책들을 소개했었죠. 아, 맞아요. 그렇네. 네. 또 내년에 일테면 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딱 보면 그 책 추천하고 이제. 네. 좀 읽어보고 싶네요. 조지 스타이너.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일단은 정말 글을 잘 씁니다. 따님도 네네. 그러시네. 정말 재밌게. 예, 네. 이어가면 될까요? 네. 예, 저는 사실 한 올해 책 이러니까 올해 나온 책 중에 한 4권 정도가 떠오르긴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장애학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올해 이제 장애학 쪽에 좀 주요한 저작들이 여러 권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올해 나온 책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페미니스트 키어 불구라는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중요하게 이제 인용되는 책들이 좀 상당히 번역돼 나와서 이제 그런 책들이 또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약간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올해의 책이라 할 법한 책이 있고 그리고 이건 올해의 책으로 꼽을 만하다라고 하는 책이 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사실 오에 겐자부로라는 소설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집에 거의 한 40권 넘게 있거든요. 그분 책이 그분 관련된 책 다 포함해서. 근데 그분의 마지막 소설이 그 제가 8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올해 출간이 돼서 그 만년 양식집이라고 와. 예, 2013년도에 이제 이분이 내고 이제 소설 쪽으로는 절필 선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2015년도에 이 책이 내년에 출간된다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그때 봤는데 그러고 8년이 지나서 나온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여기 이제 번역가가 박유화 선생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박유화 선생님이 이제 뭐 소송이라든지 뭐 제국의 위안부 뭐 그런 그 이슈들로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평은 뭐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뭐 차치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어찌됐든 그 이분이 오에 겐자부로랑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으신 분이고 그 어찌됐든 그 소송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오에 겐자부로가 글을 좀 써줬을 거예요. 탄원서 비슷하게.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유화가 이제 그 일본 전후 지식인의 상징인 이제 오에 겐자부로 책을 번역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출판사도 홍보를 별로 안 했어요. 이 비판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별점 테러가 엄청 나가지고 제가 원래 그 인터넷 서점에 평 안 달거든요. 가서 5점 이렇게 예, 매겨서 이제 좀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좋은 얘기 써주고 막 그랬던 이제 책인데 이게 한 7월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받은 책이어가지고 되게 이제 그 아껴가면서 읽었었고 이 박유화 선생님이 그 번역한 저기 나스메 소세키의 저기 마음이라는 책 그 번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 문학 번역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외부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냥 제껴두기에는 어찌됐든 번역을 잘 하시긴 해서 그리고 그 저자랑도 좀 가까우니까 어찌됐든
나름 이제 그 오해 근접으로 책 여러 권 중요한 책들을 이제 번역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잘 번역된 책으로서 받았는데 이게 사실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라는 네. 그 책에 대한 약간 이제 그걸 의식한 제목인 거죠, 이 제목이. 그래서 보통 보면 그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에서 이제 예를 드는 그 예술가들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말년에 자신의 작업을 할 때 기존에 했던 그 작업들을 좀 비트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예를 들은 거는 베토벤인데 베토벤이 고전주의적인 이제 그런 음악을 막 만들다가 말년에 이제 새로운 낭만주의의 어떤 교시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두되는 양식을 이렇게 막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런 마티에서 나왔었죠 예전에. 예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책도 그 뭐 사실 오해겐잡으로 덕후라든지 오해겐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본인의 책에 대해서 받았던 반론이나 비판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가족의 입을 빌어서 다 이제 그 작가의 자기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다 녹여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나름대로 변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글을.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이라면 되게 이제 재밌게 읽을 법한 이제 그런 책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개인적으로 올해의 책이었고 굳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권할 만한 책으로는 뭐 한 2권 정도 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존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여성 철학자가 쓰셨는데 그 딸이 이제 지적 장애 그 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로서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은 일단 지혜를 탐구하고 어찌됐든 이성을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 지적 장애를 그 인간의 존엄성 이슈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인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물음을 던져서 거기에 답을 할 때 이분은 그 어머니의 자녀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마치 그냥 그 기독교에서 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여러 이슈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삶의 체험도 녹여내면서 그런 이제 이성을 중심에 뒀던 철학적인 어떤 담론들을 쫙 정리를 하면서 그 풀어가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좀 재밌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장애 쪽 이슈의 책들 나오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올해 그 일본에서 아쿠타카와상을 받은 그 작가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쓴 이제 헌치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근래에 읽은 책 중에 그 소설 중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이제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문학을 좋아했었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이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 이슈를 좀 더 이렇게 최신화시키는 차원에서 사실은 사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냥 아 이거는 굳이 저자가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도 받을 만할 정도의 작품이었다.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보면 이제 주인공이 그 장애 여성 마찬가지로 이제 중증 척추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그 화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그 막 이제 트위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본인이 뭐 임신을 하고 중절하는 것을 도와주면 1억엔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식의 어떤 그 굵은 좀 굵직한 이제 좀 물음을 던지는, 그러니까 장애인의 욕망에 대해서도 좀 던지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그런 책인데 아무튼 그 막 보면 앞부분에서 시작하는 것만 봐도 막 그 이 사람이 그 코타스 기사라고 그 이것저것 좀 짜깁기 해가지고 체험담식으로 쓰는 뭐 그런 기사 양식이 있나 봐요. 근데 여성이고 장애인인데 그런 그 남성들이 어떤 그 성매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성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짜깁기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남성
그 성구매자가 돼서 이제 음. 막 그런 체험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비트는 요소들이 많아요. 보면 막 이 음. 냉소하고 뭐 일부러 좀 그 위압적으로 좀 이렇게 그 좀 세게 말을 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냉소하고 비트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좀 뭐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소설인 거죠? 예 소설이죠. 되게 강렬한 이제 좀 소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김초엽 소설가 같은 경우에 그 추천사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장애의 물질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온몸으로 돌진하는 소설. 살기 위해 파괴되어가는 몸으로 욕망하는 내가 여기 있다. 읽는 내내 그렇게 말하는 주인공 샤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냉소적인 독설에서 해방감이 느껴진다. 콱콱 찔러대는 문장들이 상쾌하다. 무척 재미있고 그런데 재밌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고 그런 혼란까지도 샤카는 저쪽의 오만이라고 비웃어버릴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 이상하고 매력적인 작품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이제 맨 뒤에도 막 반전 요소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읽다가 약간 이제 중간에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종이책 읽는 사람들 좀 훈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책 보는 너네들 한 번이라도 그 장애인들의 이제 책 읽기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분은 이제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책을 손을 들고 읽을 수가 없거든요.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자책으로 읽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자책이라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 있어서 편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한국도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 마치 이제 교양인처럼 교양인체 하는 이제 그런 너네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하냐 그러니까 묻는 것처럼 아무튼 읽다가 약간 그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놀라게 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좀 약간 재밌고 좀 약간 의미 있고 좀 읽는 맛도 충분히 있는 그래서 좀 기백이 있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그 이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히라노 게이치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라노 게이치로가 이제 심사위원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보면 이제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기만을 비평하고 해체하고 재구성을 촉구하는 도발로 가득 차 있다. 문체에는 지적인 중증성이 있고 표현 또한 잘 갖고 닦였다. 특히 리프로덕티브 라이츠에 있어서 장애인의 자리매김을 낳는 측과 출생 전에 살해되는 측의 양쪽에서 논하고 죽이기 위해 잉태하려고 하는 장애인의 이야기로서 구상한 점, 그것을 스스로의 빈사의 사고와 표리로 그려낸 점, 섹스와 금전을 둘러싼 윤리를 패러디로 첨예해야 하는데 성공한 점 등 이 책이 우리에게 들이미는 질문의 기백은 독자에게 안이한 대답을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좀 길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한번 이제 좀 읽어볼 법한 이제 좀 저도 아마 꽤 몇 년 뒤에도 좀 약간 좀 인상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책이고 사실 이제 저번 그 이번에 나오는 이제 1월호에 복상 1월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다가 다른 일정들 때문에 좀 그 이게 미뤄졌는데 이게 만약에 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웹진으로든 뭐 추후에 그 잡지의 이제 지면을 통해서든 아마 이 책과 관련해서 조금 몇 마디 좀 덧보태는 그런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만년 지금 장 기자님 가져오신 거 봐서 만년 씨 마지막 글이 근데 되게 인상적이네요. 예, 나는 예. 다시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그 여러모로 만년 기백이 양식점이 양식집이 만년 양식집이 좀 여러모로 올해 나온 게 참 그 의미가 있는 게 네. 올해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오해 겐자부로가 돌아가셨고 마치 이제 한 세대가 지는 것처럼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감상을 남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후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양심적인 어떤 소설가로서 뭐 일생을 이렇게 분투해온 그 노 작가가 이제 쓰러지고 한일 관계는 지금 뭐 미궁으로 빠지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올해 그 책으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기억될 만한 책은 이 만년 양식집이고 아무튼 독자분들에게 권할 이제 책은 헌치백 뭐 이렇게 정리할 수 근데 있겠네요. 지금 계속 저는 편집자가 다른 책을 읽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냥 엄청 많이 제가 읽으셨는데요? 그냥 제가 게으른 걸로 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네.
편집장들이 게을른 네. 거예요. 제가 일반 서적을 음. 기독교 서적보다 많이 본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걸 저의 내년 표로 삼고 싶네요. 나는 다시 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근데 그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지금 소개해주신 것들 다 찬님 포함해서 다 장바구니에 넣었거든요. 정말 읽고 싶어요. 이렇게 소개 들으면. 근데 맞아. 나서는 순간 이제 유튜브를 따님은 네 이제 따님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올해 출간된 책을 사실 많이 그냥 저 올해 굉장히 행복한 마이웨이를 해가지고 올해 출간된 책 신간 뭔지 신경 안 쓰고 제가 읽고 싶은 책 그냥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비하에서 일을 하면 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어서 전혀 최근에 뭐 추천되는 그런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이미 고전이어가지고 이렇게 올해 책이라고 꼽아도 되나 싶은데 제가 올해 만난 작가는 어쨌든 도리스 레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5째 아이를 처음에 먼저 읽었는데 책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간단한 소개로. 좋은 책입니다. 뭐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책이죠. 자유롭게 해보고 있습니다. 민우사 이게- 세계문학 전집에 나와 있는. 네. 이게 혹시 케빈에 대하여 영화로 보셨거나 소설을 보셨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도리스 레싱의 책은 그 책은 아닌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랑 영화는 기본적으로 왜 우리 총기난사? 총기난사 같은 거 하는 그 가해자의 부모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그런 거. 그런 식의 말에 사실 어떤 게 들어있는 것 같냐면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는 일종의 인간성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다른 인간에게 다른 동료 인간을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학살을 해도 되는가?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이제 출현을 하는 시점이 사실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또 정반대의 의미로도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인간한테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럴 때도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지점, 그런 지점을 그 케빈에 대하여는 조금 더 요즘 페미니즘 식의 해석이라고 저는 조금 더 인상을 받았고 도리스 레싱의 이야기는 거기에도 굉장히 여성의 경험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원형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아주 반가운 이제 또 여성 근데 2008년인가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가 노벨 문학상 한번 받으면 그때는 막 책도 많이 출간되고 사람들이 막 보다가 또 지나면 또 조금 그렇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뒤늦게 읽어가지고 어쨌든 저한테는 올해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줄거리 나온 소개를 보니까 되게 읽고 싶어지네요. 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얇아요. 8,000원이네. 네, 8,000원. 네, 네. 얇고 또 그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은 또 싸잖아요. 그 드리는 노고와 이런 거 고전 번역이 사실 진짜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전혀 민음사 분들이 듣지 않으시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그 2023년 저희 각 패널들의 올해 독서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들 이야기 들으면서 또 독자분들도 한 해를 되돌아보시는데 이제 작은 발판 삼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상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